자, 근세의 문화 보시면 중국 196, 고국 288. 자, 보시면 자, 조선 전기는 관악파의 시대다, 살인파의 시대다? 관악파. 자, 관악파는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을 추구하죠. 그래서 조선 전기 15세기 때는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글은 여러분 지배층을 위해서 만든 거다, 피지배층을 위해서 만든 거다? 지배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성리학적 질서를 강요하고자 한글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글로 뭘 만들었다? 용비어청가, 월인청강지곡을 가능했다. 자, 용비어청강은 왕실의 조상의 덕을 기리는 거고, 월인청강지곡은 부처의 덕을 기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악파와 살인파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관악파는 여러분 성리학 플러스 불교 도교, 살인파에 비해서 불교 도교에 관대했습니다. 관악파는. 예, 반대로 살인파는 온리 성리학만 추구했어요. 온리 성리학만. 근데 관악파는 불교 도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했기 때문에 이런 월인청강지곡 이런 것들을 가능한다. 부처의 덕을 기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교육기관. 아까 우리 배웠었죠. 그 서울대학교 뭐가 있다? 성균관. 그 다음에 중고딩. 서울에 뭐가 있다? 사학 또는 사부학당이 있죠. 지방에는 뭐가 있다? 향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5세기 때는 지방민들은 향교를 다니다가 16세기 때 어디 다닌다? 성을 다닌다. 예,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인데, 여러분 이 서원이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됩니다. 자,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는데, 이 사액서원은 뭐냐면 왕이 이름을 져주는 겁니다. 현판에다가. 그래서 왕이 소수서원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근데 이 현판만 주면 안 받죠. 그런데 뭐도 준다? 토지와 노비도 같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중종 때 주세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운동 서원이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사액서원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건전지 좀 주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4번 역사서의 편찬 보겠습니다. 자, 역사서의 편찬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조선을 몇 개로 나눴어요? 항상 3개로 나눴죠.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여러분 역사서만큼은 4개로 나눠야 돼요. 건국 초의 역사서와 15세기 역사서, 16세기 역사서, 18세기 역사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3개로 나눴는데 여기만 4개로 나눴냐면 건국 초의 역사서와 15세기 역사서가 시간적 차이는 별로 안 나죠. 그런데도 좀 성격이 달라요. 건국 초의 역사서는 왜 만들었냐면 고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 멸망의 당위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표현한 겁니다. 건국초는. 예, 그래서 건국초 역사서와 15세기 역사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건국초 역사서는 뭐다? 고려 왕조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 극사, 권근의 동국사야, 이것이 바로 고려 멸망의 당위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15세기까지는 훈구파의 시대니까 자주적, 16세기는 살인파의 시대니까 사대적입니다. 자, 여러분 고려사 전류는 모두 문종 때 나왔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려사는 기전체고 고려사 전류는 평년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성종 때 서거정의 동국통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서거정의 동국통함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예요. 고려 말까지. 예. 최초의 관찬 통사입니다. 통사라는 건 전체 다 썼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박상의 동국사리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자실기, 이의 기자실기는 뭐야? 단군이 아니라 기자를 강조하니까 사대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온의 동사차녀는 아십시오. 이 오온은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의병장입니다. 이 사람은 임진왜란 때 의병이에요. 그래서 역대 애국 명장들을 기록했어요. 나라를 사랑했던 유명한 장수들을 기록했다.
왜? 이 사람이 의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임진왜란 때 의병이었다. 그걸 꼭 알아주시고. 자, 지리서 보겠습니다. 자, 지리서. 자, 혼일 강리 역대국도가 있어요. 이게 태종 때 만든 건데, 여러분 이 지도가 원래 우리나라의 팔도도입니다. 팔도도. 예, 팔도도에다가 세계 지도를 합친 겁니다. 알겠죠? 예, 팔도도가 조선 최초의 지도인데 이건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현존 최고의 지도는 뭐다? 최고의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예요. 팔도도가 최초인데 남아있지 않아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국이고 인도가 원래 반도죠. 근데 그냥 반도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아프리카, 유럽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메리카, 그 다음에 호주, 아메리카와 호주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써주십시오. 태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태종 때. 예. 그 다음에 자 15세기 때는 여러분 혼일강력대국도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팔도도는 여러분 태종과 세종 때도 만들어지고 세종 때도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세조의 동국지도, 여러분 정척이 있었습니다. 정척이 있었고 최초의 실측지도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정상기의 동국지도도 있어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때 나오는 거야. 영조 때 나왔는데 이건 최초의 축척지도입니다.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지도고 정척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예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지도, 정척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 세조 때 나왔죠, 이건 영조 때 나옵니다. 조선 방역지도는 16세기로서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현했고 각 9년마다 색깔을 달리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세종 때 신참팔도 지리지라는 지리지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성종 때 백과사전이 만들어져요.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데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성종 때 백과사전, 동국여지승남. 이걸 증보한 게 중종 때 신증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강해시도가 만들어져요. 도둑책입니다. 그림으로 만들어진 도둑책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자가래는 뭐였죠? 주자가 정리한 A범절이라면 여기 니은 국조오레이는 왕실이 지켜야 할 A범절이죠. 그 다음 일윤행실도는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의 의리를 강조했고 여러분 소학은 뭐였어요? 소학은 초등이 지켜야 할 A범절이라면 덕몽수지는 유치원생이 지켜야 할 A범절이에요. 자, 법전도 외우셔야 됩니다. 법전도. 자, 조선 최초의 지도는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지원입니다. 정도전은 경제 문감도 썼는데 정도전은 여러분 왕권 강화예요, 재산권 강화예요. 재산권 강화니까 모두 재산권 강화 내용입니다. 내용.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는 다 사찬입니다. 사찬 개인적으로 쓴 거고 경제 유전이 조선 최초의 관찬입니다. 조선 최초의 관찬이죠. 이건 정도전 중심이라면 여긴 조준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여러분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영조 때 석대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조 때 석대전이 나왔다고 해서 경국대전이 사라졌던 게 아닙니다. 경국대전도 있고 석대전도 있다가 두 개로 통합됩니다. 정조 때. 두 개가 하나로 통합돼요. 대전통편. 그 다음에 고종때 흥성대원군이 대전의 통과 육전조례를 씁니다. 자, 밑에 관악파와 살인파의 차이는 배웠으니까 예. 자, 안 할 테고. 자, 밑에 성리학의 융성 좀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융성을 보시면은 자, 우리 살인파가 짓고 나는 건 몇 세기라고 그랬죠? 16세기입니다. 근데 온리성리학, 성리학적 가치감을 강조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는 17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살인파는 여러분 불교도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16세기는 17부터 온리성리학이니까. 서경덕 16세기 살인파인데 불교도교에 개방적이고 조식은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 즉 도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6세기 성리학자 하면 이이도 있죠. 이이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죽자 1년 동안 절에 살았죠. 그래서 살인파가 짓고 나는 건 16인데 온리 성리학은 17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리학은 모든 걸 이와 기로 나눕니다. 예, 뭐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가 강이라면 기가 목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라면 오랑캐가 기고 남자가 이라면 여자가 기고 그래서 17세기부터 가부장제 17세기부터 사대적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왕이 일하면 신하가 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리적 세계가 일하면 현실적 세계는 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영혼이 이가 된다면 육체가 기가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중시하는 걸 주리론, 기를 중시하는 걸 주기론인데 주기론은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서경덕이 만들어요. 주기론은 서경덕. 그래서 서경덕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 주리론은 이언적이네. 그래서 주리론은 이언적이 만들어서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이언적이 만들어서 이왕한테 영향을 줍니다. 잠깐만 여러분 여기 날개 부분 좀 보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의 태극이며 하나의 사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는다. 이게 성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호수가 많죠. 호수 다 같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다 달이 비춰. 똑같은 달이 비춰 안 비춰? 비춰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리학은 영혼을 이루 보고 육체를 기루 보죠. 사람들마다 육체는 같아 달라요. 누군 뚱뚱하고 누군 말랐어. 하지만 다 평등한 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호수는 다 다르게 생겼어. 하지만 다 똑같은 달이 비추지 않느냐. 이게 성리의 기본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름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거야. 순선무항이에요. 근데 기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 여러분 유교는 성선설이겠어요? 성악설이겠어요? 성선설이죠. 그러니까 원리적 세계는 다 좋은 거야.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근데 저의 기는 어때? 현실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죠? 오늘은 진짜 불쾌짱이에요. 막 이것 때문에. 어제 죽으러 촬영했는데 다시 촬영해야 돼.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남는 분 앞에 못 들은 분은 와서 들으세요. 네. 다시 촬영해야 돼. 그러니까 막 정신병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왕은 성리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성악십도 그림으로 표현했다. 성악십도. 자, 이왕과 이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주 오지 마십시오. 네, 오지 마십시오. 과학기술로 한번 해보려고 복원을. 자, 막 전화하고 있어요. 이거. 어저께 나온 거 밝게 할 수 있냐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 자, 16세기부터 살인파의 시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왕은 역시 16이에요. 16. 자, 이도 16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살인이죠. 둘 다 살인이고 둘 다 16세기 살인이야. 둘 다 16세기 살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왕은 아직 살인파가 집권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살았을 때는 재상이 누구였어? 훈구였어요. 근데 이는 살인파가 집권한 다음에 등장해. 그때는 재상이 살인입니다. 둘 다 16세기 살인파인데 이왕이 살았을 때는 훈구가 장악했을 때고 이는 살인이 집권했을 때야. 그러면 여러분 훈구가 살인을 죽이는 게 뭐죠? 사화죠. 이왕은 사화 속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왕은 호가 뭐다? 퇴계예요. 퇴계. 사화를 피해서 계곡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이왕은 여러분 원리적 세계를 강조하겠어요? 현실적 세계를 강조하겠어요? 이 사람은 현실을 도피해서 사화를 도피해서 계곡으로 도망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리적 세계, 주 리론을 강조합니다. 이는 살인파가 재상을 할 때, 살인파가 집권한 다음에 등장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재상을 너무 오래 해서 과로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는 재상이니까 현실적 개혁, 주기론을 강조합니다. 이왕이 살았을 때는 훈구와 살인으로 갈라졌어. 그럼 이 사람은 이원론자겠어? 일원론자겠어요? 훈구와 살인으로 갈라진 시대니까 이원론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 이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를 살인으로 받고 기를 훈구로 받으니까 이귀 기천이란 말도 나오는 거죠. 살인은 귀하고 훈구는 천하다. 이는 살인 중심으로 통합이 된 다음에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일원론자겠죠. 그래서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때는 훈구가 없죠. 사라졌죠.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어. 이는 여러분 서인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다. 둘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통기국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는 자, 기를 물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기, 물그릇. 물그릇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둘 다 뭐가 들어가? 물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물그릇은 다르게 생겼지만 둘 다 물이 있으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 주자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가? 성략을 만든 사람은 남송의 주자였죠. 성략을 만든 사람은 남송의 주자였는데 그때 주자가 살았을 때 북쪽은 금나라, 남쪽은 남송이었습니다. 예, 이때 주자가 살았는데 중국에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와 기로 나누고 이가 기보다 정통과 대의명분이 있다고 강조하는 철학이죠. 주자가 살았을 때 중국이 금과 남송으로 갈라졌죠. 이원론자였죠. 그러니까 이왕이 주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자서 전려 그럼 이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학십 여러분 성학십도 성학지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은 그래요. 훌륭한 신하가 집요하게 성리학을 가르쳐야 된다. 군주에게. 훌륭한 신하가 군주에게 집요하게 성리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한 명은 왕은 스스로 성리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왕은 어느 쪽이겠어? 이 왕은 여러분 왕에게 성리학을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사활을 피해서 계고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보세요. 성학십도 자신은 도망갔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은 스스로 성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는 재상이죠. 그러니까 집요. 현명한 신하가 집요하게 군주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 왕은 왕에게 성리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성학십도라는 책, 그림으로 설명한 책만 전해주고 혼자 공부하세요. 성리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뭐야? 재상이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재상이 군주 옆에서 집요하게 성리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책 한번 보세요. 이 왕은 왕권 강화야, 재상권 강화야? 이 왕이 재상권 강화다. 훈구 강조잖아. 이 왕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훈구를 누르고 살림을 불러주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 왕은 여러분 뭡니까? 왕권 강화입니다. 근데 이는 자기가 재상이죠. 그러니까 재상권 강화죠. 우리 서인과 남인 중에서 어느 쪽이 재상권 강화였죠? 서인. 그러니까 이는 서인이 좋아하는 거야. 서인 남인 중에서 어느 쪽이 왕권 강화였죠? 여기다 해야지. 남인. 그러니까 남인이 이왕 학파가 되는 거예요. 남인 왕권 강화잖아. 서인 재상권 강화.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왕은 여러분 아까 배웠죠. 우리 영남학파야 기후학파야. 이왕은 영남학파고 이는 무슨 학파예요? 이는 기후학파잖아. 이왕은 영남학파고 이는 기후학파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어느 쪽에 피해를 많이 봐요? 경상도. 그러니까 이왕 성리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자, 이는 여진과 일본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10만 양병서를 주장합니다. 어느 책에서? 만원 동사에서. 그리고 여러분 동어문답에서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특산물을 쌀로 걷자는 거야. 특산물을 오징어 밤으로 걷지 말고 특산물. 여러분 전세 공납 역 중에서 공납이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쌀로 걷자 이렇게 설명했고, 예, 그 다음에 이는 여러분 이와 기의 조화죠. 이통기국론. 일원론적 이원론이잖아. 이원론자야 조화론자야. 조화론자니까 북학파, 즉 중상학파와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중상학파는 여러분 청나라를 배척하는 거야. 아니면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워서 상업을 발전시키는 거야.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워서 상업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워서 상업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이는 북학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상학파를 북학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화사상은 서구 문물을 배척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수용. 근데 여러분
개화사상 모두 좋아하잖아. 청나라 상업을 조화시키는 거고, 개화사상은 서문물을 조화시키는 거야. 근데 위정척사나 의병은 서구나 일본 세력을 조화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니까 이왕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을 개선한 거죠. 위정척사나 항일의병은. 근데 중상학파, 즉 북학파와 개화사상은 이의 조화사상을 추구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학파 했었고, 나머지 다 했네, 여기는. 중복되는 거니까. 자, 4번에 2번 좀 보십시오. 4번에 2번 보시면은,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여기 어려우니까. 했던 건데. 자, 동의는 여러분, 서경, 조식, 서경덕 학파였죠. 이는, 서희는 이송학파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이게 좀 이렇게 됐네. 서경덕과 조식은 북인이 되는 거고, 이왕은 남인이 됩니다. 무슨 계기로? 정여림이 난 때. 어느 쪽이 피해를 많이 봤죠? 북인이. 그래서 북인은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고, 남인은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고. 정철이 서인이잖아. 서인, 정철이 정여림, 동인을 친 거야. 그때 피해를 많이 본 애들은 북인. 얘네들은 그러니까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고, 피해를 안 본 남인은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입니다. 예, 이거는 아직 좀 설명이 불가능해. 자, 여기 써 있잖아.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북인, 남인 갈라져요. 자, 그래서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한 건데, 자, 인조반정으로 북인은 몰락하고, 남인은 서인 정권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왜? 남인은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니까. 예, 이 정도. 그 다음에 4번에 2번 별표 치시고. 자, 예학은 여러분 17세기 때 발달합니다. 자, 살인파가 짓고 나는 건 16이고, 온리성리학은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17이잖아. 그래서, 17세기 때 이 두 개 외우십시오. 17세기 때, 예학 사상이 발달합니다. 여기 제가 난리에다 썼구나. 17세기 때, 뭐가 발달하냐면, 김장생의 가래집납. 요즘. 이게 예학의 발달입니다. 17세기 때. 하나만 더 할까요? 17세기 때 정부의 오선생 애설 분류입니다. 오선생 애설 분류. 이런 게 있고. 자, 불교와 민간신앙 보겠습니다. 이것 좀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태조 때 도첩제가 실시되고, 성종 때 도첩제가 폐지됩니다. 여기 써있죠. 태조 때 도첩제가 실시되고, 성종 때는 여러분 도첩제 폐지예요. 도첩은 여러분 승려허가입니다. 승려허가. 그럼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했다는 건 도첩을 받지 않으면 승려가 될 수 없다. 즉, 여러분 세조 때 도첩제가 실시된다는 건 뭡니까? 승려 수를 제한한다는 거죠. 왜? 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려는 역을 제공하지 않잖아. 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조 때 승려 수를 제한합니다. 도첩을 받지 않으면 승려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성종 때 도첩제 폐지는 뭐예요? 승려라는 존재를 아예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도첩제 실시나 도첩제 폐지나 모두 뭡니까? 불교 억압 정책입니다. 둘 다 불교 억압 정책. 조선에서 여러분 까놓고 불교 진흥 정책을 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조죠.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자기 왕권을 합리화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까놓고 불교 진흥 정책을 피죠. 그래서 불교 경전을 발간하는 기관 간경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 더 하죠. 세종 이분은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 경천사 10층 석탑을 개성한 거죠. 경천사 10층 석탑을 개성한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자, 그리고 니은은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명종 때 엄마 문정왕후가 보호라는 승려가 친해서 승가와 부활해서 승가와 부활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때 뭐가 나올 수 있는? 임진왜란 때 승병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 사명당이 바로 다
보고가 실시한 승과에서 진출한 승려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번 좀 알아주세요. 풍수지리설. 이 조선시대 때는 산속 문제 오른쪽에 별표치고 서로 좋은 곳에다가 부모님 묘를 묻으려고 산속 문제가 심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재판 기록을 보면 조선 중기 때는 주로 노비 문제야, 노비 문제. 근데 중기부터는 산속 문제로 거의 바뀌어요. 서로 좋은 터에다가 산소를 묻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그림으로 보죠, 여러분. 자, 간이가 있습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거죠. 작용은 물시계인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인형입니다, 인형. 자, 그럼 여러분, 옥루기룬이 있어요. 이건 종인형인데,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똑같이 물시계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 옥루기룬은 요 태양이 있죠. 그래서 써주세요. 계절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물시계인데, 이건 나무로 만든 물시계고, 이건 종이로 만든 물시계인데, 옥루기룬은 태양이 있으니까 계절까지도 알 수 있어요. 앙부일구는 여러분 해시계죠. 칠극이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풍령흉년을 몇 개로 나눴죠? 9개로 연분구동법을 하기 위해서 추구기를 만든 겁니다. 인지규형은 토지를 측량하는 거예요. 이걸로 만든 게 여러분 써주세요. 아까 정척의 동국지도입니다. 인지규형으로 만든 게 정척의 동국지도. 우리 동국지도 두 개라고 했죠. 정척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지도고, 정상계 동국지도는 정척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고, 정상계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적지도예요. 이건 정척의 동국지도. 정척은 인지규형으로 실측해서 동국지도를 만든 겁니다. 인지규형으로 세조 때 정척이 최초의 축적지도인 동국지도를 만들어요. 영조 때 나온 건 뭐라고? 정상계 동국지도로서 최초의 축적지도다. 자, 길이고차는 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북을 칩니다. 그래서 토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여러분 태조 때 만들어집니다. 태조 때 여러분 뭐가 발견되냐면 고구려의 천문도가 발견됩니다.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가 발견되면서 고구려의 천문도를 돌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장난을 친 건데 원래 원본은 여러분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긁힌 건지 알더라고. 근데 이건 은하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흰색인데 제가 파란색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가 발견돼서 이거를 돌에 새겼으니 이걸 뭐라고 한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뭐 간이, 작용용, 옥류일구, 앙부일구, 치국이 다 언제 나왔습니까? 세종. 특히 세종 때 노비 출신이 만들죠. 누가 만듭니까?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이 만들었는데 장영실은 여러분 노비 출신인데 당상강까지 올라가죠. 자, 여러분 세종대왕 때 다음 페이지 칠정산도 나옵니다. 칠정산. 자,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되는 거죠. 월화수목 금토일 칠정산인데 최초로 이번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왼쪽 날개 부분 갈게요. 이 달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돼? 부여는 음력이었고 고려 정교까지는 선명력, 고려 후기 때는 수실력, 세종대왕 때 칠정산, 조선 후기 때 시언력이 들어와요. 누구의 주장으로? 김육이 주장했어요. 아담샬이 만든 겁니다. 서양의 아담샬. 밑줄 치고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킨 겁니다. 중요합니다. 시언력. 태음력의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켰는데 서양의 아담샬이 만들어서 김육이 채택하자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밀기역 때 태양력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이 네 개. 5번 보겠습니다. 의학.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고려는 향약, 구급방, 향약방이라는 독자적 처방. 기억나시죠?
예, 그럼 조선은 뭐야? 조선은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고려는 향약 구급방 의방유치. 고려는 향약 구급방 향약방. 조선은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태종 때 주자소가 만들어집니다. 주자소는 활자를 만드는 기구예요. 활자 만드는 기구. 그 다음에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어요. 세종은 갑인자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세종은 여러분 글씨를 그렇게 이쁘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세종의 글들을 보기 힘들어. 왜냐면 중국의 황제들을 봤을 때 글씨를 이쁘게 쓴 황제일수록 정치를 못했어요. 정치는 안 하고 글씨만 이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오해받을까봐 항상 자기가 쓴 글들을 불태웠대요. 그래서 세종은 종이 만드는 기구 조지서가 필요했어요. 예. 보세요. 태종은 주자소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조지서. 자, 태종은 여러분 주자인 척했죠. 성량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주자인 척했지만 공신과 천함을 다 죽였잖아. 성격이 개 같았어요. 주자인 척했지만 성격이 개 같았죠. 세종은 우리나라 으뜸의 왕이다. 갑인자, 갑의 왕이다. 갑의 왕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됐다.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됐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활자입니다. 활자니까 글자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밀랍, 양초죠. 양초, 밀랍을 이렇게 넣었어요. 굳겠죠. 굳어 찍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움직일 때 어떻게 돼? 녹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밀랍은 강해 약해. 약하니까 여러 번 찍을 수가 없었는데 대나무로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된 거예요. 더 여러 번 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밀랍 대신에 대나무로 조립하는 방법. 제가 이거를 예전에 너무나 중요해서 항상 설명을 하는데 항상 이거 설명할 때 10분이 소요됐어요. 근데 옛날에 KBS에서 대왕세종이 나왔는데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 세종대왕이 이게 만들어지자 너무 좋아서 막 흔들어 보는 거야. 안 흔들리네 막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밀랍이었을 때는 흔들지 못해요. 양초니까. 글자가 빠지겠죠. 근데 대나무로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서 흔들어도 안 빠져. 그러니까 인쇄 능률이 2배 이상 향상되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뭐죠? 화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시에 백발이 나가요. 예,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만들었습니다. 예, 동시에 백발이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완구라고 합니다. 대포가 나가죠. 대포가 나가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만하면 소완구, 이만하면 중완구, 더 크면 대완구. 완구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나갑니다. 뭐가 나가냐면 비격 진천내가 나갑니다. 비격 진천내가 나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최초로 화약을 사용해서 싸운 게 뭐죠? 최무선의 진포대첩이죠. 그때는 여러분 안 터져요. 날아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최무선 때는 여러분 펑하고 날아와. 피하면 됩니다. 근데 해전에서는 치명타죠. 나는 피해도 배가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때는 터져요. 근데 5분 후에 터져요. 던져. 그럼 다시 던져. 던져. 다시 던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흥성대원군 때도 5분 후에 터져요. 흥성대원군 때 프랑스, 미국이 쳐들어오죠. 병인양군 신명이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흥성대원군 드라마 보면은 영화를 잘못 찍었더라고. 프랑스는 뻥 하고 여기까지 날아가요. 우리는 뻥 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가. 그래서 졌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5분에 터지니까 아예 터지지가 않죠. 바다에 가라앉죠. 이건 학살이죠. 학살. 네. 터지는 게 아니죠. 5분에 터지는데. 닫아서 던지면 돼. 다시.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조선은 몇 개로 나눠진다? 3개로. 그러니까 자기도 3개로 나눠집니다. 15세기 때는 분청사기, 16세기 때는 백자, 18세기 때는
청아백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5세기 그림 두 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더, 그 다음에 강희안의 고사관수더. 안견의 몽유도원더, 강희안의 고사관수더. 특히 차이점도 알아야 되는데, 안견은 여러 번 써있죠. 안견은 화원 출신이에요. 안견은 화원 출신이고, 강희안은 문인 출신입니다. 화원이 뭐냐면, 화원이 도화서입니다. 국가의 기관이에요. 얘는 그냥 일반 양반이고. 자, 이쪽이 현실 세계, 이쪽이 이상 세계.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꾼 걸 그린 겁니다. 대각선 구도죠. 자, 고사관수도는 보세요. 높은 곳에서 선비가 물을 쳐다보고 있다. 자, 그래서 15세기 하면은 안견의 몽유도원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가 있어요. 밑에 2번 16세기는 자, 니은 이상자의 송화보월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달달 외우셔야 돼요. 15세기는 안견, 강희안. 안견의 몽유도원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잖아요. 16세기는 여러분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사인당 중요하죠. 신사인당. 다음 페이지 보면 신사인당 초충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만 원짜리 화폐 있죠. 그래서 신사인당의 초충도와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음악하면은 여러분 세종과 성종이에요. 세종과 성종인데 세종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간보를 직접 창안했어.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한 거고, 성종은 여러분 악학계범이라는 음악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